인간은 무엇으로 무너질까요? 가난일까요? 아니면 실패일까요? 도박 묵시록 카이지는 말합니다. 인간은 절망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희망 때문에 무너진다고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이지를 그저 도박만화로 기억할 텐데요. 거대한 도박선, 다양한 게임, 그리고 수십억엔에 넘어 목숨이 걸린 승부까지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압도적인 스케일을 뽐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작품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도박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테죠. 30년 가까이 이어진 카이지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되거든요. 인간은 왜 희망을 놓지 못하는가? 그래놓고 왜 희망에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놀랍게도 도박장이 아니라 주식과 부동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토 카이지. 그는 무지개 매일 빈둥거리며 살아갈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집에 사채업자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엔도 유우지였습니다. 카이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같이 했던 후루하타의 빚 보증을 섰는데 후루하타가 실종되자 엔도가 그 빚을 돌려받으러 왔죠. 문제는 그 빚이 막대한 이자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렸고 카이지에게는 그 빚을 갚을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엔도는 그런 카이지에게 하룻밤 사이에 전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카이지는 호화 여객선 에스포아르에 오르게 되죠. 여기서 에스포아르란 프랑스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으로 공교로운 이름입니다. 그 배에 승선한 다른 이들 역시 카이지와 마찬가지로 전부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인생을 되돌릴 기회가 있다. 그들은 돈을 찾아온 것이 아닌 모두 희망을 찾아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사실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가능성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순간 사람은 다시 꿈꾸기 마련이죠. 엔도는 카이지에게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어요. 농구 골대는 적당한 높이에 있기 때문에 모두들 슛 연습을 하지. 그게 만약 100m 상공에 있어봐 아무도 공을 던지려 하지 않을걸. 너무 높으면 도전조차 하지 않습니다. 너무 멀면 시작조차 하지 않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인간은 그 가능성에 기대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포아르호는 이러한 간절한 사람들에게 아주 작은 가능성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포아르호가 사람들에게 팔았던 희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공정을 가장한 기회죠. 이름하여 한정 가위바위보. 룰은 간단합니다. 가위, 바위, 보. 각각 4장씩 총 12장의 카드를 가지고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겉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해 보였죠. 게임에 참가하는 모두가 동일선상에서 진행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게임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닌 정보 게임이라는 사실을. 금세 동맹과 배신 그리고 사재기가 판쳤죠. 분명 똑같은 규칙 아래 있었는데도 어느새 누군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쥐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다 안다는 오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카드가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죠. 인간은 모르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불확실성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찌라시, 뜬 소문이나 붙들죠. 누가 뭘 사서 얼마를 벌었대. 누가 그러던데 앞으로 이게 뜰 거래. 그 순간 사람들은 냉정한 계산보다 달콤한 이야기에 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덩달아 가격도 숫자가 아닌 이야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버블의 시작은 언제나 여기서 출발하죠. 실체보다 이야기가 먼저 팔리는 순간. 그래서 버블은 늘상 그래왔듯 낯설면서도 익숙합니다. 마치 희망을 찾아 에스포아르호에 올랐다가 더 큰 절망을 안고 돌아오는 카이지처럼 말이죠. 게임이 끝난 뒤 카이지는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인간 경마, 4층 높이의 상공에서 철골 위를 걸어야 하는 게임이죠. 만에 하나 발을 헛디딜 경우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안다면 아무도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앞사람이 나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누군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 군중은 인간에게 묘한 확신을 줍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라면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 바로 군중 심리. 이는 오히려 멈춰있는 사람이 바보처럼 보이기까지 만들어요. 그만큼 인간은 진실보다 다수의 선택을 더 신뢰하죠. 100명이 틀린 방향으로 달려가더라도 혼자 멈춰서 있는 것보다 덜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위험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다들
하고 있나? 나만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은 때때로 공포보다 강한 힘이 되죠. 포모,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운 말이에요. 인간은 내 돈을 잃는 고통보다 남들만 돈을 벌고 있다는 소외감을 훨씬 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보다 남들이 가진 확신을 빌려쓰기에 급급해지죠. 적어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안도감, 막연한 희망은 그렇게 전염됩니다. 실제로 철골 위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철골이 흔들릴 때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아무렇지 않게 건너고 있을 때였죠.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은 언제나 군중을 따라 절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때때로 가장 비싼 대가를 요구했죠. 카이지는 요도 회장에게 패배한 뒤 지하노역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게 된 거죠. 이곳에 막 도착한 이들은 하나같이 모두 탈출을 꿈꿨어요. 착실하게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언젠가 자유를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조금씩 변해갔죠.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빈약한 식사, 그리고 쥐꼬리만한 월급까지 주변 환경이 이들의 다짐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사람들은 모아야 할 돈으로 하루의 행복을 사기 시작합니다. 맥주와 닭꼬치, 그리고 감자칩 등등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작은 위안이었죠. 당초 카이지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치를 즐기는 걸까? 하지만 그런 카이지 역시 맥주 한 캔에 무너지고 말죠. 인간은 언젠가 찾아올 거대한 행복보다 당장 손에 잡히는 작은 행복에 더 쉽게 흔들리는 존재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오츠키 반장이죠.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이라는 먼 희망 대신 오늘 밤의 위안을 파는 상인이었죠. 사람들은 기꺼이 그 위안을 샀습니다. 비싸게, 그것도 아주 비싸게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현대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미래를 위해 모아야 할 돈으로 수많은 작은 위안을 소비하거든요. 쇼핑, 게임, 술, 여행, 당장의 위안을 위해 내일의 가능성을 조금씩 희생하고 있죠. 여기서 카이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힘이기도 하지만 가장 달콤한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카이지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가장 똑똑한 사람도 가장 냉정한 사람도 아니죠. 카이지 또한 끊임없이 속고 배신당하며 실패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사람을 믿죠. 그런 그에게 상극인 존재가 있었는데요. 바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카즈야입니다. 그는 인간을 믿지 않죠. 인간은 결국 이기적인 존재이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정도 신뢰도 양심도 모두 잃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현실적으로는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카이지는 달랐죠. 구출 게임에서 그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액을 포기했어요. 원포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억엔이 걸린 최후의 승부 끝에 승리한 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카즈야를 외면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카이지는 그를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4억엔을 손에 넣습니다. 밑바닥 인생에서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빚 때문에 매번 목숨을 건 승부를 해야만 했던 그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이지는 다시 도망치고 불안해하며 또 다른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죠. 인간이 끝없이 추구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자유와 안전, 그리고 존엄이 보장된 더 나은 내일이니까요. 어쩌면 그 모든 것의 다른 이름이 희망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정말 만화 속 세상만의 이야기일까요? 카이지는 허구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세계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죠. 왜일까요? 카이지가 상대했던 것은 카드도 철골도 파친코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맞서야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었죠. 그 본성은 수백 년 전의 역사 속에서도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요. 17, 18세기 세계 3대 버블이라 불리는 네덜란드 튤립 파동, 영국 남해에서 버블,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 그리고 20, 21세기의 일본 거품 경제,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까지 이 사건들은 단순한 경제사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가 가격이 된 순간들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에 이어 AI가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물론 AI가 세상을 바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혁신과 적정 가격은 엄연히 다른 말이죠. 그런데도 시장에는 늘 같은 말이 떠돌아요. 이번에는 다르다. 생각해보면 카이지의 세계도 똑같았습니다. 에스포 아래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만은 살아남을 것이라 믿었죠. 철골 위에 오른 사람들도
그래도 자신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요. 늪 앞에 선 사람들 또한 이번에는 잭팟이 터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의 투자자들 역시 같은 믿음을 반복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회사에 열광했던 사람들과 닷컴 버블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의 시장 참여자들에게서 이들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거고요. 아니, 어쩌면 발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만화 속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지도 모르니까요. 에스포아르는 오늘도 출항합니다. 문제는 그 배에 오르는 것이 아니죠. 그 배가 향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항해의 대가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도박무시로 카이지가 30년 동안 우리에게 던져온 질문입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하입은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멤버십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